마이크 제대로 되죠? 자, 지난 시간에 그 클래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봤는데 오늘 한번 PPT를 보면서 한번 쭉 훑어볼게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는 빠르게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거는 새로운 거는 이제 같이 테스트하면서 실습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 프로그램이 제가 유료 버전 일반 상용 말고 윈도우 10에서 지원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 보실 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화면에서 뭔가 메뉴 띄우거나 여기서 제가 PPT 화면을 딱 전환하면 그거는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목소리만 나올 거예요. 그거 좀 감안하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이거 하다가 말았구나. 얘 또 그러네. 뭔가 그림으로 해서 봐야 되는데 요게 자꾸 뜨더라고요. 취소도 안 돼서 강제로 시도해볼게요. 됐다. 자꾸 나오네. 클래스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죠. 크게 해볼까요? 자, 요거 기억나시죠? 그죠? 퍼블릭 클래스 이름. 자, 이 클래스 이름은 뭡니까? 자바명이죠? 자바명. 그리고 모든 자바는 퍼블릭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와 별도로 해당 그 클래스에 또 엔터 쳐가지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이제 그 아우터 클래스라고 하죠. 그 클래스 안에 다시 또 클래스를 선언한 건 이너 클래스. 근데 보통 이너 클래스는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우터 클래스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산업적에서 대부분은 하나의 파일당 하나의 클래스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죽었어요. 이게 그럼 일단 2교시부터 할게요. 왜냐면 이거 재부팅해서 이게 이제 그 운영체제가 두 개인데 다른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깐 그러면 교재 순서대로 우리 그러면 저기 상속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생성자에 대해서 먼저 해볼게요. 우리 클래스의 가장 중요한 게 생성자였죠. 생성자하고 상속으로 넘어갈게요. 자, 생성자는 클래스의 그 객체 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인 오버로드를 구현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기존에 한번 클로즈 하고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희랑 같이 자바 프로젝트를 만드시는데 프로젝트명은 2021 0609라고 할게요. 피니시를 눌러줬어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한 다음에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 클래스는, 자, 우리 패키지는 웬만하면 좀 적어주는 것도 좋다고 했죠. 저번에 그 디폴트 패키지의 특징을 봤을 때, 디폴트 패키지에서는, 패키지가 있는 다른 그, 퍼블릭한 그런 요소들을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었지만, 이름 있는 패키지에서는 디폴트 패키지에 있는 거 갖고 올 때 제약사항이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패키지 이름은 뭐 특별히 줄 게 없으면 연습하는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컨스트럭트
처음부터 네,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자, 그리고 ex01 이라고 ex01 하면 안되죠. 생성자 자체를 아니 그 메인이 아닌 클래스를 만들 거니까 클래스는 뭐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멤버라고 해볼까요? 뭐 어떤 멤버가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의하는 거죠. 멤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멤버라는 클래스에 이제 자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거는 그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수소는 뭐예요? 멤버라는 애는 변수와 메소드가 있다고 했죠? 변수와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변수와 메소드를 우리가 선언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멤버가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하겠죠. 우리는 그냥 그거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 웹사이트에 회원의 멤버 회원 정보로 할게요. 회원 정보로 할게요. 자 이거 우리가 웹사이트에 회원 정보 할 때 우리 뭐 아이디 하고 가입하고 그래서 약간의 그 부가적인 정보 넣잖아요. 자 그거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이메일이 필요하죠. 이메일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하고 이메일이 아이디잖아요. 그래서 아이디라고 할게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하고 그리고 뭐 랭크 뭐 멤버 등급 뭐 이 정도로 표시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접근 제한자는 우리가 항상 프라이빗으로 한다고 했죠. 모든 클래스의 멤버라는 변수는 그 클래스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프라이빗으로 감싸주, 그러니까 캡슐화 시키고 은닉화 시켜서 함수를 통해서 메소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져간다고 했어요. 자, 그 프라이빗 스트링 그리고 id 라고 해줘야 되고요. 자, 프라이빗 그리고 스트링 psw 패스워드 그리고 프라이빗 int 랭크. 자 그러면 생성자라는 건 뭡니까? 생성자는 생성자라는 건 뭐죠? 생성자 객체가 생성될 때 반드시 호출되는 메소드. 자 메소드인데 스페셜한 거죠? 스페셜한 메소드예요. 일반 메소드하고 달라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약이 있다고 했죠.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니까 누구를 만들 때 이 멤버라는 클래스 모든 클래스가 다 생성자가 갖고 있죠. 그럼 멤버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우리가 호출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호출되려면 그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지어서는 얘가 절대로 자동으로 할 수가 없죠. 이름이 다른데 그죠? 컴퓨터하고 우리가 뭐 대화하고 약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가 정해진 어떤 룰을 태워야 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생성자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리턴 메소드지만 리턴 타입이 없고 이름은 클래스명을 이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만들게 되면 당연히 퍼블릭에 뭐라고 해요? 멤버. 자 근데 메소드니까 이렇게 이름만 지어주면 변수 형태가 되잖아요. 메소드는 항상 가로 열고 닫고 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리고 요 부분이 메소드를 정의한 거고 실제 이 메소드가 만약 호출될 때 실행되는 코드는 이렇게 블럭을 통해서 이 안에다가 명시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생성자예요. 그러면 생성자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뭐냐? 주로 대부분 생성자는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멤버 변수가 있을 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번에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이 좀 되면 이걸 쓰세요. 자 이제부터 여기 소스라는 걸 클릭하시면 요 화면이 나오는데 요게 그러니까 단축키가 생각이 안 나면 요걸 하시고요. 단축키가 만약에 생각이 난다면 Shift 플러스 Alt 플러스 S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제가 눌러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자 여기 밑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를 여기다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 요거는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 메소드라는 거는 상속을 배우게 되면
공식적으로 쓸 거고요. 자, 제너레이트 게터 세터. 자, 게터 세터 필요하다고 했죠? 제너레이트 게터 세터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셀렉트 올 제너레이트 하면 이런 식의 우리가 getset을 편하게 작성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은 생성자를 배우는 거니까 생성자를 만들어 보는데 생성자가 어디냐? 자, 컨스트럭터가 생성자입니다. 그죠?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 말 그대로 generate constructor 생성자를 generate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using field 누구? using field 멤버를 이용해서 자 이걸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다 체크되어 있죠. all로 그래서 generate를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죠? 자 그 슈퍼는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거는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기를 지우죠.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씁니다 보통.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요거 아직 상속을 안 배웠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생성자는 반드시 자신의 객체를 위해 생성하기 전 생성자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있게 만든 부모의 객체를 먼저 생성한다. 자, 먼저 부모 거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거를 먼저 그 객체를 생성해서 내부적으로 갖고 있어요. 히든으로 숨겨서. 그렇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는 부모에 있는 거를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성자는 자, 근데 보세요. 가로 열고 닫고에 아무것도 없죠. 자, 우리 생성자 만들 때 가로 열고 닫고 아무것도 없으면 뭐라고 했죠? 기본 생성자라고 했죠. 얘가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얘도 내가 부모 생성자 중에서 이렇게 생긴 생성자를 호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코딩을 하지 않으면 얘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한다는 거예요. 네, 기본 생성자 호출해요. 여기 있으면.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을 보면 여기에 있어요. 아, 여기까지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또 있어요. 뭐 슈퍼와 디스라는 키워드가 나왔죠. 슈퍼와 디스. 자, 슈퍼는 뭡니까? 부모 객체예요. 그죠? 디스는 자신의 객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쓴 김에 더 써야죠. 자, 그런데 생성자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생성자는 아래와 같이 4개의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만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원래 얘가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던 기본 생성자 있죠? 기본 생성자는 4개 변수 없는 형태. 기본 생성자가 사라진다. 기본 생성자가 사라져. 여기 없어요. 기본 생성자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기본 객체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건대 이 상태로 만약에 코딩한 거를 가지고 멤버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때 new 하면 어떻게 하냐면 new 하면 new 한 칸 띄고 멤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거 못 쓰죠. 왜? 없으니까. 멤버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는데 값 3개를 전달해서 세팅할 수 있는 즉 생성자니까 요렇게 생긴 애를 호출해서만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럼 한번 보러 갑시다. 자 컨스트럭터라는 애가 있었고요. 그리고 new 클래스 하면 이제 메인 주로 이제 메인을 여기서 만들 거니까 미안합니다. 패키지에다가 메인이라고 하고 클래스 이름은 메인 0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메인 클래스에서 그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실행할 거니까 반드시 요거 체크해 주시고 넘어왔습니다. 자 멤버라는 클래스의 객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들죠? 멤버 클래스의 객체. 자 먼저 멤버라는 클래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주의하실 게 뭐냐면 내가 멤버를 만들었는데 꼭 내가 이거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만든 이름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로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만든 건지 기존에 존재하는 건지 구분하는 거는 저기 클래스명 옆에 보면 대시한 다음에
뭔가 글씨가 있죠. 그거는 소유주입니다. 왼쪽에 있는 저런 애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 패키지 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컨스트럭터 패키지에다가 멤버 만든 거 저거죠? 밑에 거 아니죠? 밑에 거 아니고 위에 거죠. 저거를 쓰고, 자, 그럼 변수 선언하듯이 클래스명 주고 타입이죠. 한 칸 띄고 이제 객체 명을 줘야겠죠. 그래서 뭐 m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그냥 m이라는 객체만 만들었지 얘가 실질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죠. 동작하게 하려면 반드시 new 한 다음에, 자 보세요. 누구죠? 멤버. 요렇게 생긴 애를 써주는 거죠. 요렇게 생긴 애. 자, 그러면 처음에 id니까 여기는 뭐 abc 골뱅이 뭐 abc.co.kr, 그리고 패스워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11, 그리고 회원 등급은 뭐 0이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m이라는 객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는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데이터를 일단 안 주고 빈 객체를 만들고 싶어서 우리 원래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썼었잖아요. 지금 m은 중복이니까 2라고 하고요. 자, 이 에러를 잘 보셔야 돼요. 에러가 뭐죠? 저 컨스트럭터 멤버라는 컨스트럭터 생성자는 undefined,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죠? 어떤 생성자? 멤버 가로 열고 닫고 이런 생성자는 undefined, 안 됐다라는 거죠. 안 됐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 그럼 우리가 만든 요 생성자를 잠깐 주석 처리해서 없애버려요. 요 생성자를 잠깐 주석 처리해볼게요. 이렇게. 그죠? 그럼 기존에 우리가 만든 생성자 주석 처리했고, 우리가 손으로 건드린 생성자는 없어요. 자, 그러면 메인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살아있죠? 얘는 살아있죠. 왜? 생성자를 안 건드리면, 이렇게 매개 변수를 아무것도 갖지 않는 기본 생성자는 반드시 디폴트를 제공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얘는 에러죠. 이렇게 생긴 생성자는 없으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얘가 필요해서 썼어요. 그러면 얘는 안 되니까, 여러분 얘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안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하고 오류 없이 클래스를 설계하려면, 자 보세요. 아까 여기에 힌트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모든 생성자는 자신의 부모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서 만들도록 돼 있어요. 물론 그거를 이렇게 슈퍼 꺼내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우리가 수정하지 않는 한, 지금 요게 지금 자동 완성기니까 나왔지만, 보통은 여러분이 실무에서 코딩할 때 요거 지우고 안에 내용은 요렇게 코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숨어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든 이 클래스가, 누군가가 여러분이 만든 클래스를 부모로 해서 상속을 받는 자식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 입장에서는 생성자를 만들려고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디폴트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자식 클래스에서 오류가 안 나게 하려면, 물론 자식 클래스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성자 형태로 호출해주면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 생성자는 항상 갖추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 생성자가 원래 있었는데 이런 매개 변수를 가지는 생성자를 만듦으로 인해서 기본 생성자가 없어졌으니까, 없어진 애를 우리는 어떻게 해준다? 그냥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기본 생성자죠. 그리고 얘는 생성자 오버로드라는 거죠. 자, 그럼 메인에 가서 보시면 이제 요것도 에러가 안 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생성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그런 클래스 만드는 거의 기본적인 형태는 다 갖춰진 거예요. 자,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냐면, 멤버 변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주고, 그 프라이빗으로 선언한 형태 중에서 여기에 있는 대의 값을 뭐 세팅도 하고 갖고 오고 이런 걸 하고 싶으면 퍼블릭 형태의 메소드를 통해서 지원을 해줘라. 그래서 그런 걸 일반 겟터 세터라고 하는데 일일이 다 치시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겟터 세터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 만들 때 맨 처음에 정의하는 게 변수 정의하시고요. 첫 번째 변수 정의하고, 자, 두 번째 거기에 대한 게터와 세터 정의해 주시고, 세 번째 당연히 멤버 변수 초기화 할 생성자 정의해 주시고, 자, 마지막에는 요거까지 toString도 오버로드 해 주십니다. toString도 오버로드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toString도요. 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 toString이 어떤 역할을 하냐? 자, 봅시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세팅했으니까 데이터가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지만, 그냥 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의 값들을 다 알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m에 대한 뭐예요? get id, get password, get rank 이런 메소드를 호출해서 알아야 되는데, 요 메소드 자체, 아니 객체 자체를 출력하면 어떻게 되죠? 객체 자체를 출력하면,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미 없는, 자, 이렇게 어떤 고유의 값,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 해시코드라고 하는데,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런 형태가. 그럼 뭐 M2도 마찬가지겠죠? M2도 출력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고유한 값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값을 다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get 누구랑 호출하는데, 자, 보세요. 그럼 요거 한번 비교해 봅시다. m.toString이라는 애가 있어요. 두 개의 값을 비교해 볼게요. 두 개의 값 같죠? 자, 그러면 객체 지향 언어에서 객체 자체를 출력한다는 거는 내부에 있는 toString을 호출하는 거랑 똑같아요. toString. 근데 이 toString이라는 건 부모가 갖고 있어요. 어떤 부모? 최상위 부모의 오브젝트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클래스들은 다 저 toString을 다 멤버로 갖고 있고, 저 toString을 우리가 오버로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멤버 변수의 값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자, 그럼 얘도 고민하지 마시고 맨 밑에다 놓을게요. 자, Shift Alt S 또는 생각이 안 나시면 요 소스 눌러보시고, 자, 밑에서 세 번째 Generate toString이라고 있죠. 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기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얘를 Generate라고 딱 눌러주시면 요런 모양이 나오죠. 리턴, 문자를 리턴해 준대요. 아이디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랭크는 랭크. 자, 이런 식의 데이터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그죠? 현재 요 객체가 갖고 있는 값. 현재 요 m이라는 객체는 멤버라는 클래스의 객체고,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그 변수에 대한 값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상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보실 게 뭐냐면요.
스태틱한 거가 뭔지 한번 살펴보자. 스태틱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 스태틱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럼 다시 멤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멤버라는 클래스를 보면 좀 뭐 많아져가지고 복잡해졌는데 멤버라는 거로 굳이 스태틱을 만들 만한 게 있을까 생각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위해서 테스트한 거니까 뭐 하나 더 만들죠, 클래스. 자, 컨스트럭터라는 거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요. 뉴 한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어서, 생성자 밑에 우리가 사각형을 나타내는 렉탱글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이 렉탱글에 대해서 이제 기능 정의를 해야 되는데, 사각형이니까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넓이와 부피를 계산하는 걸 제공한다고 한번 해봅시다.